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고. 네. 대표님 보통 출근을 8시쯤 하시나요? 네, 8시 전후. 아, 그럼 퇴근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 대부분 뭐 대중 없는데 네. 8시? 8시? 조금 늦어요. 네. 이게 제 방인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죄송한데요. 커피 2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상장사 2곳을 포함한 유비쿼스 계열사 7개를 모두 합쳐서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많지 않아요. 저희 매출 나는 데가 없어서 1,500억 네.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직원분들은 다 합치면 그래도 300명이 넘지 않을까요? 그죠? 넘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장비 분야 네. 국내 1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유비쿼스가 맞나요? 네트워크도 네. 분야가 여러 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하는 분야에서는 저희가 그러는 거고 네. 다른 회사가 경쟁사가 또 잘하는 분야가 또 있거든요. 네. 그 분야에서는 그 회사가 1등이고. L2랑 L3 쪽에서는 네. 대표님이 1위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는 뭐 이게 가장 큰 수요가 네. 통신사인데 통신사의 마켓 쇼가 저희가 이제 네. 높으니까. 대표님이 언론사들 사이에서 네. 굉장히 유명해요. 취재하기가 어려운 걸로 영상 인터뷰는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영광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 두루넷 네. 지금 현재 SK 브로드밴드의 전신이잖아요. 그렇죠. 부장까지 승진을 했는데도 퇴사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퇴사를 한 이유는 저는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서비스 운영회사다 네. 보니까 네. 조금 저한테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제 뭐 신규 통신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죠. 네. 그때 저도 어떻게 보면 잘 시류를 잘 탄 거죠. 아... 운이 좋았던 거죠. 아, 그래서 세븐웨이브 정보통신을 설립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예전부터 사업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저는 사업이라고 네. 생각을 안 했고요. 네.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했어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봐요. 세븐웨이브 정보통신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한 회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장비를 국산화를 최초로 하셨는데 네. 뭐 이렇게 보니까 수요가 네. 그 당시에 숏 메시지 그 서버가 다 외산 장비가 들어오는데 저 가격이나 판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 대충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 아... 그래서 저거 한 대만 팔면 네. 한 10억 원 벌겠다. 아... 그래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 시작했고 네네. 그게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통신사에 그래도 국산 장비로 들어갔고 네. 시장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진입하는 게 뭐 인원 몇 명, 3명, 5명 이런 정도 되는 작은 그런 데서 이제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장비이긴 하지만 네. 숏 메시지가 거의 기본 서비스화 돼 있는 중요한 장비거든요. 네. 통신사에서 구매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쵸. 네, 공급받는 회사의 신뢰도나 뭐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인데 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게 들어갔고 이거를 또 2000년도에 매각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쥐셨을 텐데 사실 그죠?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대기업이나 그런 데다 매각을 한 뒤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에 보통은 사업을 오랫동안 쉬시거나 아니면 영영 은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근데 대표님 매각하고 나서 그 해에 아예 안 쉬셨어요. 7월 11일 날 유비코스를 설립을 하셨어요. 유비코스를 바로 시작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매각을 하고 났는데 주변에서 저를 제 지인들이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아 맞아요. 네,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사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 2000년도에. 네, 소문이 좀 나서 네. 같이 사업을 하자고 네.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좀 사업을 하자, 네. 또 투자를 해달라 뭐 아. 그런 제안이 있었고 네.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좀 다니고 있는 직장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직장인데 네네. 나와서 사업을 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게 저도 이제 읽었죠. 네. 읽혀졌고 차마 이제 외면을 못해서 아. 제가 이제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 네. 그 중에 일부를 띄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돈 리턴을 기대한 건 아니고 아, 그냥 네.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투자만 한 거죠. 투자. 아, 네. 투자만 했다가 그쪽의 아이템이 제가 그 당시에는 그 회사 제가 법인 설립을 했지만 네. 출근은 안 했어요. 그쪽에 저는 아.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네. 진행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잘 사업적으로 좀 막혀 있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사업 기획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이렇게 생각들이 약간 좀 이렇게 비약, 논리적 비약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는 기획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걸 바꾸면서 네네. 그 아이템을 아예 그럼 처음부터 그냥 백지 상태에서 다시 보고 했던 게 지금 이제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가 처음에 지인들의 사업을 이제 같이 해보자는 권유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을 하셨다가 네. 약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답답하셔서 경영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어쩌다 보니 유비쿼스의 대표이사가 된 개념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처음에 사실 기획한 거는 지금 이런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었는데 네. 제가 들어오면서 약간 좀 사업 방향을 좀 튼 거죠. 그전에 그분들이 기획했던 아이템하고는 어쨌든 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유비쿼스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큰 회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 하셨겠네요. 저도 아주 간절하게 네.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시작할 때 네. 제가 생각했던 게 나 3년만 하고 이제 은퇴한다. 아, 유비쿼스 할 때. 3년 이상은 안 한다 어. 생각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온 거죠. 근데 그렇다기에 네. 사업을 지금 시작하신 지가 25년 정도 되셨잖아요. 토탈로 보면. 그렇죠. 98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변에 저도 대표님이랑 거래하는 다른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들, 임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대표님이 일을 아예 안 쉰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계속 일하신다고 워커홀릭이라고 들었거든요. 휴가도 되게 짧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근데 그렇게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던 거 치고는 너무 일에 파묻혀서 사시거든요. 하루 종일 일만 하시잖아요, 사실. 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쉬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드는데 네. 점점 어떻게 이제 빠져 들어간 거죠. 뭐 상황이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용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좀 약간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제가. 글쎄요. 조금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나열하는 기업들은 모두 이상근 대표님 사업체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 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회사 유비쿼스랑 주식회사 유비쿼스 홀딩스 이 두 개는 코스닥 상장사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넥사이트는 산업용 메인보드 전문 기업이고 네. 그리고 주식회사 바이랩은 의료기기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유비쿼스 USA, 유비쿼스 재팬은 해외 지사로 설립을 하셨고 그리고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굉장히 많은데 기업 개수가 단순히 이제 직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에 깊숙이 참여해서 열심히 근무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작은 기업만 운영을 해도 정신이 없고 바쁜데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비결은 어떤 거에 있을까요? 여러 사업체라고 그래도 사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흐름만 제가 보는 거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됩니다. 25년째 사업을 하신 선배 창업가로서 예비 창업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언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제가 했을 때 환경하고 지금 또 환경하고 너무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또 다 다르게 됐고 가치관도 변했고 제가 뭐 이렇게 여러 어드바이스를 할 만한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창업은 쉬울 수도 있어요. 또 요즘에 이제 워낙 뭐 이런 경제 흐름이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흐르다 보니까 서비스에 좀 치중된 서비스 비중이 좀 올라갔잖아요. 서비스 업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유니크한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그런 것들이 많던데 그런 것들은 또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니까 경쟁도 심하잖아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유사한 것들도 많고 네. 그 중에서 또 뭐 그런 걸로 아주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 성공 확률이 네. 저희 때에 비해서는 네. 엄청나게 이제 낮아진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본인의 선택인데 자기의 경쟁력이 자기가 정말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초기에 저희 장비를 팔지는 못했던 시기에 용역을 했었어요. 용역. 기술 용역을 좀 하면서 몇 개 회사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제가 뒤에서 이렇게 그 회사를 서비스하다 보니까 서포트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그 네.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네. 경쟁 치열하고 또 거기서 위너가 되더라도 별로 이렇게 이익도 남지 않을 것 같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게임을 계속 그냥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로 보였어요. 그 당시에 거기 계셨던 분한테 이렇게 터프한 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좀 다른 걸로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네. 뭐 이해도 가지만 이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에 이렇게 매몰돼서 나는 그거밖에 못해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네. 아이템 선정이 그룹이 있거든요. 아주 그 좀 레드오션인 네. 데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작은 기업일수록 경쟁이 좀 덜한 데 가야지 큰 기업은 뭐 경쟁이 심한 데 들어가도 삼성 같은 데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버티는데 작은 기업들은 어쨌든 좀 이렇게 좁더라도 마켓 사이즈가 적더라도 좀 이렇게 유니크한 자기만의 경쟁력이 있는 데 가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다. 대표님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제 시간에 출근하자. 그 다음에 뭐 좀 운동도 그 중에 하나 좀 전에 PT를 한 2년 정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배웠던 거 몇 가지 생각해서 근력 운동을 네, 꾸준히 하시는. 아침에 그걸 하고 오시는군요. 아침, 여기에도 헬스장이 있잖아요. 저도 그 하고 싶었는데 직원분들이 불편해요. 불편해한다고 그래서 대표님은 정작 회사의 헬스장을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대표이사가 같이 옆에서 운동을 하면.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느껴서 네. 저는 집에서 하고. 현재 시점에서 대표님의 어떤 게 목표세요? 현재 시점에서의 목표는 유비코스가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뭔가 좀 모멘텀을 만드는 거. 네. 첫 번째. 네네. 두 번째가 이제 한 3년 전에 시작한 의료기기 회사 바이랩. 바이랩이 이제 시장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 FDA 인증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시장 진입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게 제 지금 당면한 목표입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가족 다들 건강하고 화목하고 주변에 있는 뭐 지인들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면 그게 성공한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은 성공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앞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 잘 지키고 계신데 왜 그걸 잘 지키고 있지 못한 거죠. 많은 부분은 항상 반성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주 원론적인 거여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뭐 느끼는 거니까. 대표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몸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골프는 못 치는데 골프 연습장은 한 2년째 열심히 다니고 몸이 힘들면 정신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땀날 정도의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서 좋은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까 취미라고 그랬는데 이제 골프 자주 나가지는 못하는데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유튜브 보면서 한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참 신기하네요. 연습장에서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강습을 붙이실 만도 하신데 프로골퍼한테. 그게 이제 시간이 돈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고 골프를 잘 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유튜브로 하고 뭐 일주일에 주말에 한두 번 가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좋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몇 년째 봐온 바에 의하면 무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분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러세요? 쓰시는 물건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고 보면은 이 핸드폰도 벌써 지금 사용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표님이 굉장히 검소하시다. 아무튼 뭐 이상하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있던 물건을 자꾸 이렇게 새 걸로 바꾸기가 싫더라고요. 쓰던 거 계속 쓰는 편입니다. 약간 검소하다기보다 물건 자체에 애착이 생겨서 오래 쓰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옷도 그냥 계속 있는 옷만 입고 뭐 새로 사는 거 싫어하고 제 골프 드라이버가 한 25년 됐습니다. 대부분 드라이버 탓을 하잖아요. 저는 제 몸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운전도 직접 해서 다니시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까칠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처음 만나고 든 생각은 저분이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화를 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화를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많이 내죠. 제가 예전에 대표님을 봤을 때 왜 이렇게
CEO가 자신감이 없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자신감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내가 그 맡고 있는 자리나 그 역할에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잘 이렇게 조직이 짜여져 있거나.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기업 경영이나 환경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정도의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게 맞닥뜨리는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뭐 맡고 있는 자리가 공직이라거나 그런 데하고는 약간 좀 기업은 좀 다르죠. 이게 한순간에 뭐 갈 수도 있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감 있다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감을 계속 리마인드 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은 경쟁력을 어떤 스타일로 갖춰가는 스타일이세요? 저희는 장치 산업이 아니어서 계속 좋은 인재 확보가 핵심.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잘 하고 있지 못하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자꾸 느끼는 게 뭔가 제가 계속 했던 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렇다기엔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그 연장이라고 봐야 되고, 조금 그걸 뛰어넘는 네, 뭔가 혁신적인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요즘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챗봇 소프트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 좁은 범위의 일들을 파묻혀 있는 건 아닌가. 유비커스 USA는 오래전부터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계시고, 작년 4월 27일 날 도쿄에 유비커스 재팬을 설립하셨어요. 네. 도쿄에다가 설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본은 내수 시장이라고 봐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 많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잘 성공적으로 네. 그쪽에 진입을 한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네. 저희도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네.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질 못했어요.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또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현지에서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라도 하는 게, 이제는 좀 뭐 사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무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네. 통신 장비 수요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에 뭔가 이렇게 변곡점이나 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윈도우가 열리는 거고, 그 사이사이는 사실은 닫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중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 또 네트워크 이런 거를 지금 만드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유비커스 인베스트먼트가 2022년 기준으로 누적 운용 자산이 이미 1,300억을 넘었더라고요. 네. 최근 투자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통신장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다가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로 뻗어나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의도나 제 생각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펀드를 만들고 네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여서, 거기서 투자 심의하는 내용들과 결과들은 제가 메일로 받아요. 저한테 메일을 주는 거고 제가 컨펌하는 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흐름이나 뭐 이런 네. 거는 알 수 있는 어떤 좋은, 저로서는 어쨌든 그 정도의 윈도우 역할은 그쪽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 기업을 2개나 하고 계시잖아요. 주식회사 유비커스, 주식회사 유비커스 홀딩스. 아무래도 상장사다 보니까 부담이 좀 있지 않으세요, 평소에? 부담이 있죠. 그 주주분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매일 주식이 오르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네. 저희가 상장을 한 게 2009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5년 동안 뭐 이렇게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를 사실 매일 보지는 않고 흐름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기관으로부터도 뭐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고, 업종도 좀 이제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주주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첫 번째가 계속 주가가 좀 올랐으면 그렇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일단 탄탄하게 뭔가 포지셔닝 하는 그런 거를 원하실 텐데, 그 회사의 좀 비전이 보이면 주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최근 몇 년간 저희 주가 흐름이 확연히 이제 안 좋은데 그런 면에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뭐 회사의 여러 가지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거는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그렇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비저너리한 그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죠. 이제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지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정말 희망이 없다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만큼 이제 좀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 경영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어떻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쉽지 않은 거죠. 조금 긴 호흡으로 할 수밖에 없고, 네. 당연히 신중해야 되고,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셋이 정성을 다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저렇게 하겠다 이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이렇게 좀 비관적이라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제가 네네.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 아닌가요? 이게 지속성을 유지하겠다라는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오늘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상 촬영을 하셨는데 인터뷰를 네. 어떠셨나요, 인터뷰가? 지난 일들도 한번 이렇게 좀 리마인드 해보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저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와주셔서 좀 고맙습니다. 네.